자, 이번 시간에는 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 필요한데 그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설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조사 후 공공성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바로 이 조사 설계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 설계를 하게 되는데 탐색적 조사 설계도 있고 설명적 조사 설계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구자의 인위적 조작이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설계도 있는데 바로 그것을 실험적 조사 설계라고 해서 그냥 실험 설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 설계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자의 인위적 조작이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조사 설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재 중에서 특히 1번의 실험 설계의 기본 개념에서 여러 가지 큰 거시적 관점에서 1번, 2번을 설명했고 3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엄격한 위생 변수의 통제 하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하여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밝혀 인과관계를 밝히는 조사 설계이다. 엄격한 위생 변수의 통제하에서 자 좋습니다. 다른 변수를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하고 독립 변수만 남겨놓고 독립 변수를 가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조사 설계를 바로 여기 나오는 실험 설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의 실험 설계는 개입을 제공하는 한 집단과 어떤 개입도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집단, 바로 개입을 제공하는 또 아니면 어떠한 조작을 가하는 이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집단을 통제 집단, 통정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단들 간의 결과들이 비교되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 조사 설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간 비교 설계라고 한다. 한번 보게 판서를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험 설계가 나와 있는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독립변인의 가미, 이 가미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인위적 개입을 말합니다. 인위적 개입 또는 인위적 조작을 이렇게 독립변인의 가미라고 하는데 독립변인의 가미로 인해 줄 바꿔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또 말을 바꾼다면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나타나는 변화, 이 변화를 우리는 종속변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뤄봤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또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변인은 독립변인이라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결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종속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또 하나 쓴다면은 결국에 이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을 때 그 변화의 원인이 독립변인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실험 설계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영향력이나 또는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또 이것을 볼 것은 이 실험 설계도 보는 것이 실험 집단입니다. 집단.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독립변인을 가미한 집단과 독립변인이 가미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집단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에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집단에는 실험 집단과
실험 집단 4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통제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 이 실험 집단은 독립변인을 가미한 집단. 독립변인을 가미한 집단.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집단. 연구 집단이 있죠.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집단을 실험 집단, 연구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통제 집단은 통정 집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 집단. 비교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비교 집단, 또 통정 집단이라고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또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독립변이를 가미한 집단과 본래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독립변인 가미의 영향력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비교 집단, 통제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4번에 본 것처럼 비교, 집단 간 비교 조사 설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결국에 이 실험 설계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뭘까? 실험 설계가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 설계의 타당도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의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실험 설계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가 하는 목적과의 일관성, 한목적성, 목적과의 일관성. 실험 설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독립변인을 가미한 결과를 제대로 알아봤는가, 제대로 알아봤는가. 독립변인을 가미한 결과를 제대로 알아봐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이것을 우리는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좀 이따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적 타당도. 또 하나는 이 실험 설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그리 거대한 자금력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한 실험 연구를 왜 할까?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결과를 써먹을 수 있는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연구 결과를 써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 결과의 활용도, 연구 결과의 활용도 또는 일반화 가능성 또는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현장 적용 가능성 이런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타당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타당도가 뭐예요?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는가. 실험 설계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한 결과를 제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는 종속변인에 나타난 변화가 진정 독립변인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내적 타당도. 또 이 결과를 써먹을 수 있는가?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가를 따진 것은 외적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실험 설계의 장점과 단점이 출제 비중은 약하지만 실험 설계의 장점 거기에 보면은 위생 변수를 통제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변수, 독립 변수 말고 기타 변수를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순수 독립 변수 족과만을 측정할 수 있다. 또 바꿔 말한다면 조사 대상의 무작위를 통해서 위생 변수를 통제할 수도 있다. 동일한 조건만 주어진다면 2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재현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지나치게 독립변수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적용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성 또는 외적 타당도는 낮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인위성이나 부자연성이 많아서 외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또는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독립변수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위생변수로 인정해서 통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잘못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조사와 같은 영역에서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 설계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험 설계에서 실질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내적 타당도거든요. 내적 타당도.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뭘까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3번까지 갔으니까 그냥 바로 옆에다가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내적 타당도를 보시면 내적 타당도 개념은 적었으니까 첫 번째 내적 타당도 3대 전제 조건입니다. 독립변인을 가미한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 세 가지 추론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시간적 선행성입니다. 시간적 선행성. 다음이 공변성.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 이렇게 세 개를 3대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출제된다라고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실험 설계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반드시 먼저 독립변인을 가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속변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쁘다면 먼저 어떠한 연구 결과를 추정해서 내놓고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지금 이 말은 종속변인을 만들어 놓고 어떨 때 종속변인이 나오지 않은 독립변인을 찾아가는 거꾸로 된 연구를 참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변성. 독립변인을 가미하면 종속변인이 나타나야 돼요. 독립변인을 가미하나 어떤 요인을 조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로 인한 결과에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나면 반드시 종속변인의 변화, 사실 종속변인이 변합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맞으면 이걸 우리가 공동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거죠. 비교. 그다음에 어찌 보면 시간적 선행성이나 공변성은 도덕적인 이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경쟁가설 배제는 결국에 알아보자는 실질적인 이런 전제 조건이 되겠는데 결국에 알아보자 하는 것이 독립변인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독립변인 의외에 독립변인 의의 변인, 위생변수, 변인은 모두라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그 조건이 되겠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 어쩌면 실질적인 추론 요건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타당도,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의 그 영향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그리고 독립변인 외의 기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하는 경쟁가설 배제. 이 세 가지 되는데 그것을 조작, 비교, 통제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가장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통제가 되겠어요. 통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뒤에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실험 설계를 한다면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울 진실험 설계든 준실험 설계든 전실험 설계는 다룰 실익이 없으니 요즘 다루긴 하지만 다룰 실익 없이 어떤 전실험 설계와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를 한다면 거기는 원칙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전제 조건을 모두 가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무작위 할당 두 집단의 무작위 할당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작위
할당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우리는 미리 말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실험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 실험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집단 간에 무작위 할당이 없다면 준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실험설계든 준실험설계든 순수실험설계든 유사실험설계든 기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내적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두 집단 간에 무작위 할당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것이냐 아니면 대충 유사하다고 할 것이냐를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목감기가 심이 와서 그렇습니다. 내적 타당도 전제 내적 타당은 저해 요건. 제 내적 타당은 저해 요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방해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저해 요인. 대부분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많은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이 역사, 히스토리죠. 역사. 또 성숙, 또는 검사, 또는 도구, 또 그러면 통계적 효귀, 이런 등등의 많은 저해 요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예상치도 못했던 우연한 사건이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그런가 하면 성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영향력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세월이 흐름으로써 아니면 시간이나 기간,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경과가 반영이 되면 성숙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영향이 여러 차례 반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본시험에서 개수가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사 효과라고 합니다. 검사 효과. 그에 비해서 도구라고 하는 것은 검사 도구 간 난이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험용 강의를 들을 적에 자꾸 모의고사에서 꼬고한 문제를 가지고 해서 나온 점수보다는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예상보다는 쉽게 나올 때가 주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시험에서는 모의고사 때보다는 두세 개는 더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의고사의 난이도와 본시험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독립변인의 영향력, 말하자면 강사의 강의력이라고 하는 소위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 효과, 통계적 교육이라는 것은 극단 수준의 대상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점차 하반기에 가서서 시험 전에 문제입니다. 또 다른 것을 한 두어 개 더 섞으면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내적 타당도의 정의에서 내적 타당도의 정의 쭉 나와 있지요. 측정된 결과가 실험 처치의 진정한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바로 실험 처치가 뭐예요? 독립변인을 원인 변수 또는 실험을 누가 해요? 연구자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처치, 실험 자극 또는 자극 변인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실험 처치가 바로 독립변인입니다. 연구 결과의 종속변인이 진정 독립변인 때문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 종속변수에 나타나는 변화가 독립변수의 영향 때문인지를 알아보는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119페이지 앞에 보시면 바로 그에 대한 걸로서 3대 전제 조건으로 인과관계를 위한 조건을 먼저 적었죠.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그리고 진실한 관계,
라고 했는데 경쟁가설 배제, 독립변인 의외 기타 변인의 배제라고 해서 조작, 비교, 통제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어보신 겁니다. 그에 비해서 12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유적 타당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적 타당도는 아까 우리가 반성한 것처럼 이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 실험 결과를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을 유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B급이지만은 유적 타당도 저해 요인도 가끔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만 유의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사전 검사에 대한 반응 효과나 실험 대상자의 선발 편견, 실험 절차에 대한 반응적 효과 또는 다양한 실험 처리의 복합적 영향, 자 이런 등등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험 설계의 유형은 실험 설계 지금 뭐 그냥 유의적 타당도 했으니까 뭐 그냥 목차는 유의적 타당도. 유의적 타당도 했습니다. 일반화 가능성, 현장 적용 가능성 그러는데 판서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내적 타당도와 유의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 의외 기타 변수를 최대한 배제했다. 말하자면 경쟁가설 배제가 거의 완벽하다 이 말이거든요. 때문에 독립변인 하나만 가지고 한 연구는 현장에서 못 써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설계는 유의적 타당도가 낮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타당도와 유의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말도 같이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실험 설계의 유형을 목차 이걸 6번으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의 유형. 실험 설계의 유형. 아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기본 조건은 봤습니다. 실험 설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또 실험 설계가 본래 알아보고자 하는 독립변인의 존재성이나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은 필연적으로 충족되어야 됩니다. 시간적 선행성 조작, 공동변화 비교,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 진실한 관계라고 표현했던 통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할당함으로써 동질적으로 구성해서 3대 전제 조건을 구축하고 있으면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동질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무작위 할당이 곤란할 때 3대 전제 조건을 충족했으면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순수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는 3대 전제 요건, 3대 전제 요건 또는 3대 추론 요건 플러스 두 집단의 무작위 할당이 이렇게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는 순수 실험 설계, 우리는 또 진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 실험 설계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실험 설계는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인 외에 어떠한 변인도 가미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인도 가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경쟁가설 배제가 완벽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 어떤 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의 종류에는 통제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할 때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집단을 같이 검사해서 비교하는 이런 그 설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통제 집단마저도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전에 검사를 했느냐, 아니면 독립변인을 가미한 후에만 검사를 했느냐 가지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로 이렇게 나누고, 두 개의 설계를 같이 합쳐서 동시에 인행하는 것은 솔로몬 4집단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에는 검사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집단까지 검사하는데 언제 검사했느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해서 동질적으로 나눠놓고, 아직은 어느 집단이 통제 집단인지 어느 집단인지 실험 집단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두 집단을 나누어 놓고, 그리고 어느 집단의 독립변이를 가미하는 순간 그 집단을 그 집단을 실험 집단, 기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근데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무작위로 할당했지만 먼저 한번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확연히 구별된 후에 다시 한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또 한 번 검사해서 그 비교 결과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하고,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독립변이를 가미한 이후에만 하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집단을 결합해서 이끌어가는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 자, 이러한 유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5번에 근자에 좀 강조되는 요인 설계도 있다. 요인 설계도 있다. 그래서 거기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그리고 솔로몬 4집단 설계 쭉 읽어보시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 설계. 자, 요인 설계를 중요 표시해서 한번 우리가 그 기대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설계는 다수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하나의 독립변수만이 효과를 가지고 하나의 독립변수만의 효과를 가지고 만의 효과를 가지고 이를 일반화시킨다면 인과관계의 유의적 타당성의 문제, 인과관계 일반화시킨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의적 타당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 방법을 바로 이렇게 요인 설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이를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경쟁가설 배제에 의해서 배제해놓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존재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하나의 독립변이의 결과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요인 설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요인 설계는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알아보려는 설계 방법으로 다른 설계에 비해서 일반화의 정도, 다시 말해서 유의적 타당도는 당연히 완벽한 순수 실험 설계보다는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존재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의 방법으로서는 요인 설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실험에 대비했으면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유사 실험 설계는 준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3대 전제 조건,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가 있는데, 무작위 할당이 골라갈 때, 무작위 할당 곤란시. 이 말은 뭐냐면, 무작위 할당이 곤란하다 이 말은 연구자가 무작위 할당이 곤란하니까 의도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통제 집단으로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는 순간 문제가 뭐가 나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순간 독립변인 가미 전에 연구자의 의도가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갖게 된 거예요. 독립변. 그 때문에 우리가 경쟁가설 배제해서 완벽성이 이미 사전에 깨진 거죠. 그래서 그냥 3대 전제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순수하지 않고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사 실험 설계의 종류에는 당연히 의도적으로 먼저 선별한 집단과 나머지 집단은 이름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줄지 모르지만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통제 집단,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이질적 또는 이질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의도적으로 보는 실험 집단과는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이질적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있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또 그런가 하면은 시계열 검사가 있습니다. 시계열 설계가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시계열 설계. 자, 여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독립 변인이 가미되는 실험 집단과 그러지 않은 통제 집단을 나누어 놓고 통제 집단에 비해서 독립 변인을 가미했을 때 실험 집단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 선정 불능시, 통제 집단을 편성할 수 없거나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그래서 한 집단에다가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전에 통제 집단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집단에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전에 3번에서 5번, 보통 한 5번 정도 합니다. 5번 정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변인을 가미한 이후에 역시 3번에서 한 5번 정도를 검사해서 독립변인 가미하기 전의 검사 결과와 독립변인을 가미한 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계열 설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계열 설계. 그 때문에 이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것은 통제 집단이 없어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이 방법은 하나의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계열이라고 하며 독립변수가 조작되는 점에서 분명한 구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절적 시계열이라고 한다. 단절적 시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소위 1번의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유사 집단 설계로서는 이렇게 시계열 설계가 있습니다. 시계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검사를 하는 과정에 많은 사건들이 인식했든 못했든 간에 발생하고 개입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7번에 반복되는 관찰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 요인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계열 설계, 그래서 무조건 실험 설계는 무조건 통제 집단이 모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통제 집단이 없어도 시계열 설계처럼 이렇게 통제 집단이 없어도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할 적에는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순수 실험 설계와 그리고 유사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와 준 실험 설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근자에 좀 언급되고 있는 전 실험 설계 또는 선 실험 설계와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